안녕하세요. 저는 제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는 30대 후반의 이혼녀입니다. 저는 30대 초반에 한 남자랑 결혼을 했다가 1년 만에 이혼 도장을 찍었습니다. 전 남편은 손버릇이 몹시 안 좋은 사람이었고 술만 먹으면 180도 달라지는 사람이었어요. 결혼하고 반년 정도 지나고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저런 사람과 더는 못 살겠다. 싱글맘이 되더라도 그냥 이혼하자 결심하고 소송했었습니다. 하지만 이혼이라는 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라서 진탕 고생했어요. 그 남자도 누구 맘대로 이혼이냐, 내가 놔줄 것 같느냐며 지독하게 굴었죠. 지금 생각해도 진절머리가 나네요. 결혼 생활이 1년이 안 되는데 소송만 1년 반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결국은 이혼을 했고 저는 싱글맘으로 또 워킹맘으로 바쁘게 살게 되었습니다. 이혼 과정은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살도 쭉쭉 빠지고 그랬는데 오히려 이혼하고 나서 제가 하는 일은 더욱 잘 되었습니다. 독립해서 차렸던 미용실이 장사가 꽤 잘 됐고 자리도 잘 잡게 되었고요. 또 그맘때 미용 관련 대회에서 수상도 많이 했어요. 이혼 문제 때문에 너무 골치 아프고 힘들어서 더욱 일하는 데에만 집중을 했는데 일적인 부분에선 눈에 보이는 성과가 많았던 거죠. 미용실이 잘 되면서 혼자 아이를 키울 수 있을 거란 자신감이 더욱 생겼고 이혼의 아픔을 딛고 바쁘게 살았습니다. 친정 부모님이 도움을 주셔서 아이를 키웠고 저도 미용실에서 일하는 시간을 빼고는 아이와 시간을 보내고 추억을 쌓으려고 나름 노력을 해왔죠. 아이도 건강하고 씩씩하게 잘 자라주었고 저에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 같은 존재가 되어주었습니다. 그렇게 아이는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일을 하고 집에 오면 엄마 고생 많았다며 다리를 주물러 주기도 하는 귀엽고 착한 아들입니다. 주변에서는 제가 아직 젊으니 재혼을 해보라는 말도 많은데요. 저는 첫 번째 결혼해서 전 남편에게 질릴 대로 질렸기 때문에 재혼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누가 재혼 얘기를 하거나 누굴 소개시켜 준다고만 해도 손사래를 칠 정도였죠. 연애만 하라고도 하지만 미용실 운영도 바쁘고 아이 키우는 것도 바쁜데 연애는 무슨 연애인가 싶었고 다시는 남자 만나고 싶지도 않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관뚜껑 닫기 전까진 뭐든 확신하는 말을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런 제가 그 남자에게 그렇게 스며들고 재혼까지 생각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 남자는 저희 미용실에 자주 오던 단골 손님이었어요. 나이는 저랑 비슷해 보였는데 머리 스타일에 신경을 많이 쓰고 본인이 원하는 스타일이 확고했습니다. 옷차림도 캐주얼한 느낌의 수트를 잘 입고 다녔는데 딱 봐도 멋을 많이 부리는 남자구나 싶은 외모였습니다. 저희 미용실에는 저 말고도 디자이너가 2명 더 있지만 그 남자는 꼭 저에게만 예약을 했어요. 제가 머리를 손봐줘야 안심이 된다면서요. 성격도 서글서글하고 재밌는 편이었고 또 멋만 부릴 것 같은 겉모습과 달리 대화를 나눠보면 지식도 많고 아는 것도 참 많더라고요. 그게 또 반전 매력처럼 느껴졌죠. 저는 손님들과 대화를 할 때도 제 개인 얘기는 잘 하지 않고 또 반대로 손님에게 개인사는 잘 묻지도 않습니다. 손님이 먼저 얘기하시는 게 아니면 제가 꼬치꼬치 물어보는 일은 당연히 없었죠. 저는 주로 헤어스타일이나 헤어 관리에 관한 얘기를 주로 하거나 아니면 손님이 하시는 얘기를 주로 들어드리는 편입니다. 하지만 그 남자 손님하고는 점차 친해져 가면서 저도 모르게 제 얘기도 하게 되고 또 반대로 뭐 하시는 분이냐 이것저것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는 주류 납품 관련 사업을 한다고 했어요. 친한 형님과 동업을 하는 거고 벌이가 꽤 괜찮은 편이라고 본인 입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묻지도 않았는데 법학과를 졸업했다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아, 법학과 나오셨구나. 예, 로스쿨 준비했었는데. 어머, 그러세요? 잘 안 됐어요. 그래도 법에 대해서 일반 사람보다는 잘 아시겠다. 로스쿨도 못 들어가긴 했지만 그래도 나름 학부 생활하면서 한참 공부하던 게 있으니까
일반 사람들보다는 좀 더 빠삭한 편이라고 해야겠죠. 이 법이라는 게요. 알아두면 일상생활에서도 유용한 게 많거든요. 제가 지금 하는 사업도 법적으로 문제될 부분이 간혹 있는데 그런 것도 제가 나서서 처리하는 편이고요. 제가 뭐 변호사는 아니지만 법 공부는 좀 했으니까. 저는 멋지시다며 열심히 추임새도 넣어주었죠. 그 남자는 변호사는 아니지만 마치 자기가 변호사인 것 마냥 좀 거들먹거리는 부분도 있었어요. 저한테 법적인 조언 필요하면 물어보시라는 말도 했으니까요. 솔직히 저도 알죠. 완전 허세라는 거. 근데 이상하게도 그게 그렇게 싫지는 않은 겁니다. 보통은 누군가가 그런 과장이나 허세를 부리면 속으로 참나 싶기도 할 텐데 그 남자는 그런 모습조차도 그냥 웃기고 귀여워 보였다고나 할까요? 아마 그때부터 제 눈에 콩깍지가 슬슬 생기기 시작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남자 역시 저에 대한 마음이 있는 듯 했어요. 다른 직원분들하고 드시라며 커피랑 디저트를 사오질 않나 제 생일은 또 어떻게 알고 케이크를 사서 오기도 했습니다. 생일은 어떻게 알았냐니까 카톡 프로필에 생일이 뜬대요. 제가 본인 단골 미용실 원장님이니까 번호 저장을 해놨는데 카톡에 생일 알림이 뜨더랍니다. 그냥 손님과 가게 사장의 관계일 뿐인데 케이크까지 받으니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그 남자는 부담 갖지 말라며 그랬지만 조금 부담스럽기도 했고요. 하지만 저도 그 남자의 행동을 노골적으로 싫어하거나 거부하지는 않았습니다. 내심 싫지는 않았으니까요. 그랬더니 그 남자도 용기가 생긴 건지 좀 더 적극적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렇게 마치 가랑비에 옷 젖듯이 조금씩 따로 연락도 하고 만나기도 하면서 사이가 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남자는 저에게 굉장히 잘하려고 노력했고 제가 좋다는 말도 자주 했어요. 애정 표현도 많이 하고 제가 너무 좋다고 자꾸 그러니까 저도 당연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제 아들 얘기도 많이 했고 이혼 얘기도 했었는데요. 그 남자는 오히려 제 아들도 너무 귀엽고 또 이혼 같은 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먼저 말해주더군요. 그렇게 잘 만나오고 있었는데 만난 지 8개월 만에 그 남자는 제가 너무 좋다고 결혼도 하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만나는 건 좋아도 재혼 생각까지는 없다고 단호히 말했죠. 왜 자기야? 우리 서로 좋아하잖아. 그렇긴 한데 재혼은 그래도 생각 없어. 미안해. 뭐 때문에? 혹시 은성이 때문에? 은성이 때문이 아무래도 크지. 은성이 성인 될 때까지는 재혼 생각 안 할 거야. 왜? 내가 은성이한테 좋은 아빠가 되어줄게. 나 못 믿어? 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란 거 알잖아. 아는데 애가 너무 혼란스러울 것 같기도 하고. 은성이 돌도 안 돼서 이혼소송했다며. 그 친부는 양육비도 제대로 안 주고 관심도 없다고 했잖아. 애 보러 오는 일도 없고. 그렇긴 하지. 그럼 은성이한테는 아빠의 존재 자체가 희미하잖아. 말은 안 해도 은성이도 아빠가 엄청 필요할걸? 가뜩이나 이제 초등학생 되잖아. 다른 애들은 너네 아빠는 뭐 하냐, 주말에 너네 아빠랑 뭐 했냐 그런 거 물어본다고 생각해봐. 애가 얼마나 기가 죽겠어. 그 남자의 말을 들으니 저도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제가 나름 잘한다고 한들 그래도 부족한 점이 있을 거고 또 아빠의 빈자리라는 건 제가 결코 채울 수 없을 테니까요. 나 약속할게. 은성이한테 좋은 아빠가 되어줄게. 나 좀 믿어봐. 그 남자는 저를 열심히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혼이 급한 것도 아니니 천천히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가게세 문제 때문에 가게 주인과 문제가 좀 생겼어요. 가게 주인 아저씨는 나이가 좀 있는 남자분이셨는데 기본적으로 여자들끼리만 있는 미용실이다 보니 괜히 시비도 잘 걸고 잘 툭툭거리셨어요. 건물주와 세입자 관계긴 하지만 원래도 사이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입지도 다지고 단골 손님도 많다 보니 가게를 옮길 수도 없어서 그냥 있기는 했는데요. 가게 주인분 때문에 스트레스 받은 적도 많고 가게를 옮길까 생각한 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가게세 문제로 뭐라고 하면서 자기 말대로 안 하면 계약 해지할 테니 나가라고 막무가내로 나오시더라고요. 골치가 아팠는데 제 얘기를 들은 그 남자가 걱정 말라며 자기가 해결하겠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법에 대해서 잘 알지 않냐면서요. 솔직히 결혼한 사이도 아닌데 그 남자가 나서서 얘기한다는 게 모양새가 좀 그랬어요. 하지만 그 남자는 자신만만하게 자기만 믿어라, 알아서 해결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가게 주인과 그 남자가 대화를 나눴는데 제 생각 이상으로 쉽게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 남자는 자기가 가게 주인에게 법적으로 오목조목 따져가며 말했더니 금방 수긍하고 알겠다고 했다더군요. 그랬구나. 고마워. 근데 당신이 뭔데 그런 소리 하느냐? 그런 말은 안 하셔? 처음부터 했지, 나더러. 당신이 뭔데 나서냐? 원장하고 얘기할 거다 다 그러는 거야. 그래서 뭘 했는데? 나 그 남자 남편이다. 혼인신고만 안 했다 뿐이지 곧 결혼한다. 우리는 부부 사이다 그랬지. 뭐라고? 저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그 남자는 가게 주인에게 자기가 남편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어떡해. 오해하게. 뭔 오해. 맞잖아. 우리가 언제 결혼 약속을 했어. 뭐가 문제야. 이참에 결혼하면 되지. 능글능글하게 넘어가려는데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더라고요. 하지만 속마음으론 어쨌든 이렇게 해결해 준 게 든든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했습니다. 아, 이럴 때 나서주니까 든든하구나, 듬직하구나 싶기도 했어요. 이전에 결혼해서는 결혼 생활이 워낙 짧기도 했지만 전 남편이 그렇게 나서서 뭔가를 해결하는 성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는 문제가 생기니 자기가 발벗고 나서서 해결하겠다, 자기만 믿어라 라고 해주니까 그게 말도 못하게 든든하고 듬직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게다가 제가 재혼을 결심하게 된 또 다른 이유는요. 그 남자가 저희 아들한테 정말 잘하는 겁니다. 저희 아들하고 친해지려고 노력하고 같이 축구를 하거나 자전거를 타러 갈 때도 많았어요. 어쩔 때는 먼저 나서서 저한테 은성이랑 같이 보자, 같이 어디 가보자 할 때도 많았습니다. 저희 아들도 당연히 너무 좋아했고 아저씨, 아저씨 하면서 잘 따르더라고요. 친부자 마냥 저희 아들이랑 잘 놀아주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저희 아들의 환한 웃음을 보고 있노라면 그냥 재혼을 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재혼을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가 저희 아들인데 아들이 저렇게 좋다고 하니 저도 마음이 달라졌거든요. 실패로 돌아간 첫 번째 결혼과 달리 이번엔 행복할 수 있지 않을까 마음 한켠에 기대도 있었고요. 재혼은 절대 없다던 제 마음은 이미 많이 흔들리고 있었던 겁니다. 또 한편으론 저 남자는 미혼이고 또 잘 나가는 사업가인데 내가 뭐라고 이렇게 좋아해주나 싶기도 했어요. 그 사람은 미혼이고 저는 애딸린 이혼 여잖아요. 그런데도 저와 제 아이까지 품겠다고 하니 그 마음이 너무 고맙기도 했어요. 그래서 고민 끝에 결국 재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궁금하더라고요. 그 남자네 부모님도 저를 마음에 들어 하실지요.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부모님께서는 내 조건 다 아시냐? 결혼하는 거 허락은 하신 거냐? 결혼식을 좀 작게 해도 괜찮은 거냐? 라고요. 그런데 그 남자가 그러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 신경 쓸 필요 없어. 실은 나 부모님하고 연락 안 하거든. 어? 왜? 그러고 보니 사귀는 동안에도 그 남자는 부모님 얘기를 많이는 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하기는 했는데 보통은 부모님 얘기가 나오면 화제를 다른 데 돌리거나 어물쩍 넘어갔거든요. 부모님하고 무슨 문제가 있었나 싶었죠. 실은 내가 연락을 끊었어. 일방적으로. 왜? 얘기하려면 좀 긴데 나 법학과 나왔다고 했지. 우리 부모님이 나 판검사, 못해도 변호사라고 그렇게 노래를 부르셨거든. 공부도 엄청 시키셨어. 좋다는 학원, 과외 있으면 무조건 다 하게 하시고 나만 보면 공부 그러셨지. 나한테 거는 기대도 크고.
근데 나는 그게 너무 부담스럽더라고. 나는 부모님이 원하는 정도로 공부를 잘하지 않는데 우리 부모님은 나에 대한 기대가 지나쳤거든. 결국 법학과에 들어가긴 했는데 학교도 부모님 생각보단 수준이 낮다고 많이 뭐라고 하셨어. 그래도 준비 열심히 해서 로스쿨 들어가라고 하셨는데 리트 시험 3번 떨어지고 나니 부모님 볼 면목이 없는 거야. 게다가 더 이상 공부하기도 싫고 이 길도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부모님은 될 때까지 하라고 하시고 미치겠더라고. 나도 나이는 먹어가는데 점수는 갈수록 안 좋아지고 그러다가 그맘때 아는 형이 안 되는 거 계속 붙잡고 있지 말고 자기 일하는 거 같이 해보자고 하대. 그래서 부모님께는 죄송하다. 앞으로는 내가 알아서 살겠다. 그러고 집 나와서 연락 두절했던 거야. 그 얘기를 듣고 저도 몹시 놀랐죠. 부모님의 큰 기대를 받았던 그 남자는 로스쿨 입학 시험에서 3번 떨어지고 2년까지 끊었던 겁니다. 자기가 결국 떨어졌고 이제는 못하겠다는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이 죽기보다 힘들었다고 했어요. 게다가 부모님도 포기 안 하실 것처럼 보였다고 했고요. 그래서 결국 도망친 건데 오히려 지금 이렇게 사는 게 자기한텐 잘 맞고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래도 아들이 결혼하는 건데 알려야 된다고, 그리고 자기 지금 사업하는 거 잘 되지 않았냐, 부모님도 이제는 다 이해해 주실 거다 그랬습니다. 나랑 결혼하려면 부모님한테도 다 알려야 된다고 했던 거죠. 하지만 그 남자는 끝끝내 안 알려도 된다고, 자기 집 일은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여러 번 설득을 했음에도 끝까지 부모님에겐 알리지 않겠다고 했고 저도 더 이상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당사자가 알리기 싫다는데 제가 뭐라고 하겠나요? 그렇게 그 남자네 부모님에게 결혼 사실에 대해 알리지 않았고 저도 재혼이다 보니 부모님과 친한 지인 몇 명만 부르고 간단하게 결혼식을 치르기로 했습니다. 저희는 조촐한 결혼식 후 혼인신고도 하고 같이 살게 되었어요. 부부가 된 거죠. 그렇게 1년 반 정도의 결혼 생활이 이어졌고 큰 문제 없이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희 미용실로 한 나이 든 여자분이 찾아오셨어요. 손님인 줄 알았는데 오자마자 저희 미용실을 둘러보시더라고요. 어서 오세요. 머리하러 오셨나요? 그분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여기 원장이요? 아, 네. 내 아들이 송우석인데. 그 말에 화들짝 놀랐습니다. 제 남편의 어머님이셨던 거예요. 어머, 안녕하세요, 어머니. 그분은 뭔가 탐탁지 않다는 얼굴로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더라고요. 여기는 어떻게 알고 오신 건지 놀랍기도 했죠. 저기 좀 앉으시겠어요? 뭐 마실 거라도. 그건 됐고 어디 잠깐 나가서 얘기 좀 할 수 있나? 저는 다른 직원에게 얘기를 해놓고 어머님과 근처 카페로 가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몇이에요? 올해로 37입니다. 아휴, 맞네. 우리 우석이랑 동갑이네. 아까 그 미용실이 본인 거예요? 예. 우석이하고 결혼한 지 1년 넘었죠? 예. 참, 너무들 한다. 부모가 죽은 것도 아니고 멀쩡히 살아있는데 말도 안 하고 자기들끼리 결혼을 해? 설령 우석이가 우리한테 연락 안 한다고 해도 그쪽에서라도 우리한테 연락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면서 저를 책망하시더라고요. 저도 남편에게 많은 설득을 했기에 좀 억울한 부분은 있었지만 그냥 말 보태지 않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얘기를 듣고 참 기가 막혔어. 우석이가 갑자기 연락 끊고 지가 알아서 살겠다고 했을 때도 기가 막혔는데 그래도 걔가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부모가 걱정할까봐 지 생사는 알려주더라고. 내가 어디 사느냐, 뭐하고 지내냐 하고 물으면 대답도 안 해. 우리가 뭐 어떻게 한다고 대답도 안 하는지. 부모가 지를 뭐 잡아먹어? 그래도 지는 무슨 생각이 있나 보다. 가만 기다려줬는데 가만 보니 아예 우리랑 인연 끊으려는 건지. 내가 너무 괘씸해서 수소문해서 알아보고 연락했어요. 지금 우석이 만나고 오는 길이에요. 아,
우석 씨랑 만나셨어요? 그래요. 부모 연락도 끊었길래 빌빌거리고 지내는 줄 알았더니 아니 변호사까지 됐으면 다시 연락해도 되잖아. 나는 내 속으로 나왔지만 도무지 계속을 이해를 못하겠어. 번듯한 변호사도 되어놓고 왜 연락을 안 하는 거야? 참나. 그러시는 겁니다. 저는 그 말에 의아했죠. 어머님은 남편이 변호사가 되었다고 생각하셨거든요. 저는 어리둥절해 있는데 어머님은 혼자서 계속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우석이가 한다면 하는 애라서 기어코 변호사가 되긴 됐다더만. 우리한테 알렸으면 얼마나 기특했을 거야. 참나 어이가 없어서. 저는 거기다 대고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도대체 남편이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 겁니다. 왜 수소문 끝에 연락 온 자기 부모님에게 변호사가 됐다고 거짓말을 한 건지, 무슨 생각이었는지 혼란스러운 기분이었죠. 그런데 어머님이 부모한테 알리지도 않고 도둑 결혼이라니 이게 말이 되냐고. 그쪽 이름이 뭐라고 했수? 한세나입니다. 이혼했다던데 맞아요? 아, 네. 아들도 있다던데. 네, 맞습니다. 아휴, 내가 미친다. 내가 이러니까 안 미치냐고. 부모한테 말도 안 하고 지들끼리 도둑 결혼한 건 또 기가 막힌데 게다가 애 딸린 이혼이요. 아휴, 내가 정말 그나마 우리 우석이가 변호사라도 됐다고 하니까 그냥 참는 거지. 어디 하나 안기 막힌 일이 없어. 하면서 막 한숨을 푹푹 내쉬더라고요. 저는 그 앞에서 죄인 마냥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그 뒤로 1시간 넘게 한탄을 하시더니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그렇게 배웅을 해드리는데 마음이 갑갑하더라고요. 남편은 어쩌자고 다시 만난 부모님에게 거짓말을 했을까 싶었죠. 그날 저녁 남편은 저에게 엄마가 찾아왔느냐고 곤란하게 해서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그러게 내가 말씀드리자고 했잖아. 어쩌자고 일을 이렇게 만들어. 아, 갑자기 수소문해서 나를 찾으실 줄 몰랐지. 부모 자식 인연 있는데 언제까지 숨을 수 있다고.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아, 그리고 어머님 말씀 중에 좀 이상한 게 있던데? 당신 혹시 어머님한테 변호사 됐다고 거짓말했어? 제 말에 남편이 한숨을 쉬더라고요. 아니 어쩌자고 그런 거짓말을 해. 금방 들통날 거짓말을. 그럼 어떡해. 연락 두절됐다고 난리치고 화내시고 또 내가 결혼까지 했다는 거 알고 뒷목 잡고 쓰러지시는 거야.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 앞에서 변호사 시험 합격했고 지금 변호사로 활동 중이라고 그래버렸지 뭐. 아니 그러니까 어쩌자고 그런 거짓말을 하냐고.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모르겠어. 우리 부모님이 어렸을 때부터 하도 공부해라, 성적 잘 내라 압박을 하시니까 나도 모르게 혼 안 나려고 거짓말을 할 때가 있었는데 이번에 습관처럼 또 그랬나 봐. 남편은 상황을 모면하고 싶을 때 거짓말을 하거나 잠수를 타는 경우가 있다고 했거든요. 이제 어머님이 우리 가게도 아셨고 나한테도 종종 연락하실 건데 그럼 당신 변호사 아닌 거 금방 아실 거잖아. 그리고 나까지 거짓말을 할 수도 없고. 최대한 연락 안 해야지. 어떻게 그래. 우리 가게도 아시는데. 내가 어떻게든 왕래 안 하고 지낼 수 있게끔 노력해 볼게. 하지만 그게 되겠나요? 그전에는 꽁꽁 숨어 있었다지만 이제 시부모님이 제 연락처도 아시고 가게도 아시는데 더 이상 숨을 순 없었죠. 어머님은 그 뒤로 저에게 연락도 자주 하셨고 집에도 한번 와보신다고 했습니다. 저희 아들도 한번 보시겠다고 했고요. 그렇게 저는 시부모님을 초대했어요. 시부모님은 저희 집이 빌라인 것부터 마음에 안 들어 하시더라고요. 그 집은 사실 원래는 저랑 아들이랑 둘이서 살던 집이에요. 이혼하고 나서 마련한 집이었죠. 평수도 넓은 편이고 제 가게도 가까운 데다 주변 환경도 애 키우기 좋거든요. 그래서 나름 만족하며 잘 지내고 있었죠. 재혼하고 나서 남편은 몸만 들어와서 같이 살고 있고요. 하지만 어머님은 저희 집 입구부터 마음에 안 들어 하셨습니다. 아파트가 아니네.
아니, 신혼집이 이런 데야? 여기 좋아요, 어머님. 근처에 산책로도 잘 되어 있고. 아니, 우리 아들이 변호사인데 아무리 그래도 이런 집은 좀... 이거 원래 너가 살던 집이니? 네. 아휴. 하시면서 안을 둘러보시더라고요. 몇 평이니? 34평 정도 됩니다. 딱 보니까 싱크대나 자재도 싸구려고 단열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명색이 변호사가 사는 집인데 전혀 안 그래 보이네. 인테리어도 영. 그 말에 남편은 제 눈치를 힐끗힐끗 보더라고요. 여기 말고 우리가 집 하나 줄 테니 거기서 살아. 어디 엄마? 아, 우리 새 주고 있는 아파트. 그거 이제 계약 끝난다. 거기 들어와. 거기가 좀 오래된 아파트긴 해도 주변 좋고 안에 리모델링도 해놔서 살기 좋다. 아, 우리야 좋지. 하면서 남편은 싱글벙글이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굳이 이사 가고 싶지도 않았는데 막무가내로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님은 저한테 그러시는 겁니다. 너는 얼굴도 두껍다. 이혼녀에 애까지 딸렸는데 변호사 남편하고 살면서 고작 이런 집 해왔어? 다른 여자들 같으면 열쇠 3개는 해야겠다. 그 말에 저도 기분이 확 상하더라고요. 어머님 아들 변호사 아닙니다. 사실상 돈도 별로 없어서 저희 집 얹혀 산 거예요. 라고 하고 싶은 걸 참았죠. 어머님의 등살에 못 이겨 이사까지 가게 되었는데 아이 학교와 제 가게까지 멀어지는 바람에 더욱 불편했습니다. 뒤늦게 생긴 시부모님의 존재는 사사건건 저를 많이 힘들게 했습니다. 왜냐면 시부모님은 저를 굉장히 마음에 안 들어 하셨거든요. 미용실 그거 돈 좀 되니? 아, 네. 나쁘지 않게 벌고 있어요. 너 밖에서 일한다고 집에 일은 완전 손 놓고 있는 건 아니지? 그래도 남편이 변호사면 너도 내조를 좀 해야 되는 건데 네가 나가서 일한답시고 그러고 다니면 우리 우석이는 누가 신경 써주니? 그렇게 말하시지를 않나 저희 남편이 저희 아이랑 놀아주시는 걸 보고는 아휴, 지 새끼도 아닌데 엄한 짓을 하고 있네. 속이 터진다 정말. 하신 적도 있습니다. 또 한 번은 대놓고 저에게 솔직한 말로 네가 생각해도 우리 우석이랑 수준이 안 맞지 않아? 네? 아니, 보통 의사, 변호사 와이프들은 친정이 빵빵하던지 본인이 잘났던지 뭐라도 있던데 너는 우리 우석이에 비하면 너무 처지잖아. 제가 뭐 어때서요, 어머니? 우리 아들 변호사인데 며느리는 뭐하냐고 하면 미용실하고 애 딸린 이혼녀다 말해야 되는 내 심정이 오죽하겠어. 어디 교사라던가 공무원만 돼도 내가 이런 말 안 하겠구만. 하면서 대놓고 제 직업과 저 그리고 아이까지 무시하고 깎아내리시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속에서 피멍이 드는 기분이었고 아들이 변호사든 뭐든 어머님이 뭔데 나를 이렇게 무시하나 싶어서 화가 났어요. 저는 남편에게 이런 일을 얘기하면서 따졌습니다. 당신이 진짜 변호사라고 해도 나한테 이러시면 안 되지. 뭔데 나를 무시하시냐고. 나 이때까지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았어. 이혼은 했지만 그래도 내 삶과 우리 은성이한테 부끄럽지 않게 열심히 살았다고. 근데 어머님은 뭔데 내 인생을 마음대로 폄하하시는 거야? 그리고 다 떠나서 일단 당신도 변호사가 아니잖아. 당신이 변호사라고 어머님 하시는 말이 정당화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어머님이 그렇게 우월감 느끼시는 변호사도 아닌 거잖아. 당신은 도대체 언제까지 어머님 아버님을 속일 거야? 미안해. 나도 엄마가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 우리 엄마가 예전부터 남들 눈에 보이는 거 중요해하고 좀 그런 사람이거든. 그래도 자기가 엄마 좀 이해해주라. 엄마가 집도 해줬잖아. 필요 없어. 나 여기보다 옛날 내 집이 더 좋아. 괜히 은성이 학교랑 우리 가게만 멀어지고 또 시댁이랑 가까우니까 어머님은 툭 하면 여기 오시고 나는 여기가 너무 불편해. 그리고 말 돌리지 마. 어머님 아버님한테 언제 솔직히 말할 거냐니까. 얘기할게. 얘기할 건데. 그냥 내가 얘기해? 제 말에 남편은 반색을 하며 따졌습니다. 아, 당신이 하면 안 되지. 내가 할게. 그러니까 당신은 입도 뻥끗하지 말고 조금만 있어 봐봐.
왜 이렇게 너까지 나를 힘들게 하냐? 나 분명히 말했어. 당신이 말만 했단 봐. 하면서 으름장을 놓는 겁니다. 하지만 얘기하겠다던 남편은 결국 얘기하지 않았어요. 게다가 초반에는 제가 어머님 얘기하면 미안한 척이라도 했지. 나중에는 제가 어머님 얘기만 꺼내도 자기가 더 화를 내고 싫어하더라고요. 자기 엄마 그만 좀 욕하라고요. 부모님 부담스럽고 싫다고 인연 끊을 땐 언제고 이제는 완전 효자 다 됐더라고요. 변호사 아들이라고 우쭈쭈 해주시니까 남편도 기고만장해지고요. 저도 남편하고 싸우기 싫으니 그냥 얘기는 안 했지만 어머님의 참견과 무시 때문에 갈수록 스트레스가 심해졌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저에 대한 무시는 그나마 참을 수 있었지만 제 아들한테까지 그러시니 저도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요. 한 번은 어머님이 저희 집에 갑자기 오셨어요. 연락도 없이요. 어쩐 일이세요, 어머님? 반찬 좀 주러 왔다. 그런데 우성이는? 은성이 아이스크림 사준다고 잠깐 마트 갔다 온다고. 그 말에 어머님이 갖고 오신 반찬을 식탁에 쾅 내려 찍는 겁니다. 아니, 바쁘고 피곤한 애한테 왜 네 아들 뒤치다꺼리까지 시켜? 하면서 화를 내시는 겁니다. 저는 어머님의 행동에 벙쪘죠. 어머니, 뒤치다꺼리라니요. 우석 씨가 먼저 은성이한테 아이스크림 사준다고 나가자고 한 거예요. 내가 미친다 정말. 아니 가만 생각할수록 기가 막혀. 내 아들이 왜 엄한 남의 아들 돌봐주고 키워줘야 돼? 내 아들이 뭐가 모자라서? 어머님, 그렇게 말하시면 안 되죠. 저희 결혼했어요. 부부라고요. 우석 씨가 먼저 은성이 아빠 돼주겠다고. 아빠는 무슨 아빠? 은성이 걔한테 우리 우석이 피라도 섞여 있니? 엄밀히 걔네 친부가 따로 있는데 무슨 우리 우석이가 아빠야? 어머니, 저 우석 씨랑 결혼했잖아요. 결혼했다고? 갑자기 은성이가 우리 우석이 애가 되니? 아휴, 내가 정말 솔직히 너네 결혼하는 거 내가 알았으면 미쳤다고 내가 결혼 허락하겠니?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그렇잖아. 이게 말이나 되냐고. 우석이가 너한테 왜 그렇게 미쳐있는지 모르겠는데 애 딸린 이혼녀에 나이나 적나 남의 머리 만지는 이라고. 어머니, 저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저 제 기술로 떳떳하고 성실하게 일하고 있고 어머님한테 그런 취급 받을 이유 없습니다. 그리고 결혼도 우석 씨가 하자고 조른 거지 제가 하자고 한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 순진한 우석이가 뭐에 단단히 씌인 거지. 순진해서 변호사라고 직업 거짓말까지 하나요? 라고 소리 지르려던 그 찰나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씩씩거리고 있는데 어머님이 남편더러 나가서 얘기 좀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어머님과 남편이 나가고 저는 너무 속상해서 눈물까지 나오는 겁니다. 결혼해달라고 매달린 건 어머님 아들인데 제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되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나간 남편은 밤늦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문자로는 엄마 집 가서 자고 온다고 미안하다고 한 통 남기고요. 자기 엄마 치마폭에 쌓여서 참 너무하는구나 싶어서 그날 밤을 꼴딱 지새웠죠. 그런데 그날 무슨 얘기를 나누었는지 남편의 태도가 그날부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어머님 말도 못 꺼내게 어머님의 어짜만 나와도 자기가 더 난리치고 집에 오면 내내 표정도 안 좋고 밖으로 나돌더라고요. 그래도 그전에는 은성이랑도 좀 놀아주고 그랬는데 이제 그런 것도 없고 애가 와도 귀찮아하는 겁니다. 다른 건 몰라도 애한테도 노골적으로 싫은 티를 내니 저는 폭발했죠. 남편하고 눈만 마주치면 싸웠고 남편은 제가 지긋지긋하답니다.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러다가 저는 알게 되었어요. 남편이 저 몰래 선을 봤다는 것을요. 남편이 부쩍 늦게 오고 행동이 수상하고 또 옷에서는 여자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남편에게 여자가 생겼다는 직감이 들었고 남편 폰을 뒤져보게 되었죠. 그리고 알게 되었어요. 남편이 어떤 여자와 선을 봤다는 것을요. 잘 들어가셨어요? 네, 오늘 재밌었어요. 밥도 맛있게 잘 얻어먹었고요.
그리고 어머님께 선물 감사드린다고 전해주세요. 예, 제가 꼭 전해드릴게요. 참, 혹시 금요일 저녁에 시간 되시면 같이 뮤지컬 보러 가실래요? 제가 티켓이 마침 있는데. 저야 너무 좋죠. 그럼 밥은 제가 사겠습니다. 변호사님이라 바쁘실 텐데 무리하게 시간 내시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아닙니다. 맡고 있던 큰 사건도 끝이 나서 비교적 한가합니다. 민영 씨야말로 아이들 시험 기간이라서 바쁘신 게 아닌가 싶네요. 시험 기간 끝났어요. 저도 괜찮아요. 아, 그랬구나. 고등학교 졸업한 지 오래돼서 긴가민가 했네요. 둘의 대화를 보니 이 여자는 학교 선생님인 것 같고 무려 어머님이 소개를 해준 여자 같더라고요. 어처구니가 없고 혈압이 상승했습니다. 며느리가 두 눈 시뻘겋게 뜨고 있는데 아들에게 여자를 소개시켜준다니 어머님이나 남편이나 제정신인가요? 게다가 신나서 이 여자랑 소개팅하고 대화하고 지가 결혼한 유부남이라는 걸 까먹었나 싶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당연하다는 듯 변호사 행세까지 하는 겁니다. 그래도 가족인 자기 부모님을 속이는 거랑 아예 타인을 속이는 건 완전 다른 문제잖아요. 직업 사칭이고 사기니까요. 어머님이야 남편이 진짜 변호사인 줄 알고 그랬다 쳐도 남편 놈은 도대체 어쩌려는 건지 미친 거 아닌가 싶었습니다. 저 좋다고 그렇게 결혼해달라 할 땐 언제고 자기 엄마 얘기 좀 듣고 나선 저는 완전 찬밥 신세고 대놓고 바람을 피우는 남편 놈. 첫 번째 남편만큼 최악 중에 최악이었죠. 나는 진짜 결혼하고 안 만나 보다. 결혼이라는 게 너무 지긋지긋하고 신물이 났습니다. 저는 이 일을 남편과 시부모님 앞에서 폭로했습니다. 미치셨냐고. 어떻게 와이프가 떡하니 있는데 다른 여자랑 선을 보게 하느냐고. 이 집에 제정신인 사람은 없느냐고 악을 썼죠. 남편도 아무 말 못하고 고개만 숙이더라고요. 시부모님은 제가 뭐라고 하든 꿈쩍도 않고요. 그러더니 오히려 어머님이 이제 하다 남편 폰까지 뒤지니? 뒤질만 하니까 뒤졌죠. 보세요. 뒤지자마자 이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이 다 나오잖아요. 아우, 질린다 정말. 너 하는 짓이 왜 이렇게 상스럽니? 그러는 어머님이 하시는 일은 대단히 우아하세요. 우아해서 결혼한 아들한테 무려 선자리를 마련해 주셨어요. 미치신 거 아니에요? 뭐야? 미쳐? 야, 아무리 그래도 말 좀 가려서 해, 어른한테. 저 그 말에 눈이 돌아서 남편 싸다기를 풀스윙으로 때렸습니다. 제가 남편을 때리니 아버님도 벌떡 일어나시더라고요. 누구 앞에서 내 아들 싸다기를 때려? 저 못 배워먹은? 세상에 미쳤네 미쳤어. 저거 완전 미친년이야. 예, 저 미쳤습니다. 이런 일 겪고 안 미치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세요. 다 필요 없고 이혼해라. 남자 마음 떴으면 그만이다. 행패 그만 부리고 네 아들 데리고 나가라. 싫은데요. 누구 마음대로요. 결혼해달라 매달릴 땐 언제고 이제는 이혼해달라. 어림도 없습니다. 저 절대 이혼 안 해줄 거예요. 그 여자한테도 다 알릴 겁니다. 그 말에 어머님 머리 싸매고 뒤로 넘어가더군요. 저는 뺨을 부여잡고 있는 남편에게 그랬죠. 나 너랑 안 헤어져. 네가 나한테 결혼하자고 매달릴 때 그랬지. 평생 백년해로 하자고. 그래, 백년해로 해줄게. 우리 계속 같이 살자. 응? 서로 아주 치 떨려 하면서 계속 살아보자고. 질린다 질려. 아휴 무서워. 저야말로요. 그 여자는 이 남자 유부남인 것도 모르죠. 이혼남이라고 속였나? 그 여자한테도 다 얘기할게요. 그 여자 고등학교 교사던데. 무려 학교 선생님인데 본인이 유부남이랑 만나고 있다는 거 알면 어떻게 나올까 몰라? 제 말에 시부모님 얼굴 창백해지시더라고요. 그렇게 펄쩍 뛰는 시부모님과 꿀먹은 벙어리 같은 남편을 두고 자리를 떴습니다. 정말 속에서 악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 제가 그 여자한테도 다 알린다고 하고 이혼도 안 해준다고 하니 어머님은 똥줄이 타셨던 모양이었습니다. 저희 미용실로 찾아와서 얘기 좀 하자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대뜸 한다는 말이 어떻게 하면 우리 우석이랑 이혼해 줄래? 그러시는 겁니다. 안 한다니까요.
나는 네가 싫어. 너 같은 며느리 싫다고. 이하 동문이에요. 저도 어머님 싫어요. 저라고 어머님이 좋겠어요? 뭐야? 근데 왜 이혼은 안 해? 차라리 정식으로 이혼해달라고 했으면 저도 생각해 봤을 거예요. 근데 제 뒤통수 치셨잖아요. 제가 아무리 마음에 안 들었어도 아들 결혼한 유부남이에요. 그런 아들한테 선짜리? 미치신 거죠. 이혼 못합니다. 대신 소송은 걸 겁니다. 그 여자한테도 다 모든 사실 알리고요. 어머님 한숨을 막 쉬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래 좋다. 이혼만 해다오. 내가 너한테 1억 줄게. 1억요? 그래. 너랑 우리 우석이 살아봤자 2년도 안 됐고 법적으로 따져서 위자료니 뭐니 해도 그 돈까진 절대 못 받는다. 그 정도는 알지? 그리고 내 아들이 변호사야. 지 소송인데 어련히 철두철미하게 준비할까. 너 한 푼도 못 건지고 이혼 당할 수도 있다. 그나마 우리가 1억 제시하는 거 너한테 나쁘지 않은 조건이다 이 말이야. 저는 그 앞에 대고 어머님 아들 변호사 아니거든요 하려다가 그냥 입을 닫았습니다. 어쩌면 제가 여기서 말하는 것보다 나중에 스스로 아시게 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았거든요. 어떻게 할래?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무슨 생각? 2년도 안 살고 1억인데.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1억이고 뭐고 이혼 안 해요. 막말로 제가 왜 1억 받고 이혼해줘야 되는데요? 나 참. 제가 생각해보고 연락드릴 테니 그런 줄 아세요. 그렇게 저는 자리를 떴습니다. 저는 이 일을 언니랑 얘기했어요. 사실 저도 말은 그렇지만 이미 있는 정 없는 정 다 떨어져서 남편하고 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먼저 1억 주고 이혼해 달라고 하니 차라리 잘된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저희 언니도 같은 생각이라며 차라리 돈이라도 받고 헤어져 주라고 하더군요. 이자료니 뭐니 해도 소송 들어가면 저도 골치 아프기도 하고 또 저는 이전 결혼에서도 소송 때문에 골치가 아팠으니까요. 또 그 짓거리를 하고 싶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며칠 뒤 어머님에게 이혼해 줄 테니 돈 똑바로 달라고 했습니다. 어머님도 알겠다고 신속하게 이혼만 해달라 하시더라고요. 남편은 예전에 저한테 홀딱 빠진 것처럼 이제는 그 여자에게 홀딱 빠진 것 같았습니다. 그 여자랑 대놓고 만나는 건지 이제는 집에도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어머님과 변호사 사무실 가서 서류 쓰고 어머님으로부터 돈도 받게 되었습니다. 3번에 걸쳐서 나눠서 받기로 했죠. 이혼 서류도 바로 작성해서 넘겼어요. 돈 받고 협의하에 헤어졌으니 다른 문제 삼지 않겠다는 것도 변호사 상의 끝에 서류로 남겼고요. 그렇게 저는 남편과 빠르게 협의이혼을 했고 짐 빼고 아들과 나왔습니다. 함께해서 더러웠고 다시는 보지 말자라는 말이 뭔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어머님은 돈을 나눠서 지불하기로 하셨는데 마지막 돈을 지불한 뒤 전화를 하셨어요. 확인해봐라. 네. 이제 더 이상은 우리 볼 일 없지? 네. 행여나 우석이한테 연락할 생각 말고. 저한테 말할 게 아니고요. 어머님 아들한테나 똑바로 얘기해 놓으세요. 행여나 저한테 연락할 생각 말라고요. 제 말에 어머님 파하 웃으시는 겁니다. 얘 진짜 주제 파악이 안 되네. 내 아들이 잠깐 정신이 나갔는지 너랑 살긴 했어도 이제는 아니지. 우리 새며느리 친정도 얼마나 부자고 빵빵한데. 우리 아들한테 아주 번듯한 변호사 사무실 건물도 차려줄 수 있거든. 그 말에 저도 실소가 나오더라고요. 아, 예, 그러세요. 근데요, 어머님, 이제 다 끝난 마당에 저도 말씀드리는데요. 송우석이 근무하는 변호사 사무실 가본 적은 있으세요? 말이라고 하니? 당연히 있지. 어느 건물인 줄 안다. 그러니까 그 건물 사무실 안까지 들어가 보셨냐고요. 바쁜 앤데 그 안까지 뭐하러 들어가니? 아, 그래요. 그렇게 알고 사세요. 너 그게 무슨 말이야? 아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쨌든 서로 이제 연락할 일도 없는 거죠. 너 약속 지켜라. 그쪽도요. 그럼 끊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끝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송우석이 진짜 하는 일이 뭔지요. 그 뒤로 몇 개월이 흘렀고 송우석 카톡 프로필을 보고 결혼 후 신혼여행을 갔다 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변호사 사칭하고 결혼까지 이 인간이 진짜 미쳤구나 싶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남남이고 내 알바도 아니니 그냥 냅뒀습니다. 가만 냅둬도 결국 진실은 드러날 거고 거짓말이 커질수록 더 크게 자멸하는 길만 남았을 테니까요. 아니나 다를까 반년도 안 돼서 아는 지인에게 엄청난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송우석의 거짓말은 결혼 반년도 안 돼서 다 들켰다고 했거든요. 상대 여자 친정 아버지가 송우석에게 법률 자문을 구했는데 송우석은 진짜 변호사가 아니니 애초에 법률 자문을 해줄 수 없었겠죠. 늘 그렇듯 미꾸라지처럼 적당히 변명하고 피하다가 걸렸고 양가가 난리가 난 겁니다. 그 여자 집에서는 이혼남이긴 해도 변호사라고 해서 딸 결혼시켰더니 알고 보니 새빨간 거짓말이었으니까요. 그 집에서 전 남편과 전 시댁 상대로 사기로 고소했고 이혼 소송도 함께 걸었다고 했습니다. 전 시부모도 날벼락이었겠죠. 자기 아들이 변호사인 줄 철석같이 믿고 있다가 아니라는 말을 듣고 어머님 졸도까지 하셨대요. 이게 그냥 적당히 넘어갈 수 있는 거짓말도 아니고 결혼까지 했는데 너무 스케일이 크니까요. 그런데 제일 히트는 고소까지 당한 전 남편이 또 잠적을 했다는 겁니다. 전 남편의 주 특기잖아요. 곤란할 것 같으면 도망쳐 버리는 거요. 자기 부모님한테 로스쿨 입학도 못했다고 말 못하니까 잠적하고 저한테 이혼 얘기도 똑바로 못하니까 집에도 안 들어오고 또 잠적하고 이번에는 직업 사칭과 사기로 고소까지 당했는데 그냥 도망가 버린 겁니다. 앞에서는 말 잘하는 척, 능수능란한 척은 다 하지만 사실은 조금만 곤란한 문제가 생겨도 도망치는 것밖에 못하는 한심한 인간이 바로 송우석이었어요. 전 시부모는 줄 소송에 아들까지 도망가 버리니 알아 누웠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것도 아니고 사기 고소를 당한 건데 잠적을 했으니 말이죠. 범죄자라도 되려는 건지 회피한다고 해결될 게 아닌데 참 답도 없는 인간이다 싶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될 줄 알았기에 많이 놀랍지는 않았지만 제 생각 이상으로 더 엉망진창이 된 것 같기는 합니다. 저는 최소한 결혼 전에는 다 들킬 줄 알았거든요. 그걸 속이고 그 여자랑 결혼까지 할 줄이야. 그렇게 전 남편이 잠적을 해버리고 나서 전 시모도 전화가 왔습니다. 저기, 난데 우석이한테 전화 온 거 없니? 없는데요. 그리고 전화하지 마세요. 야, 그러고 보니 너는 다 알고 있었지? 뭘요? 우석이 변호사 아닌 거 같이 살면서 모를 리가 없잖아. 그래서 제가 호들갑스럽게 그랬죠. 네? 그 사람 변호사 아니에요? 어머 세상에. 그럼 그것까지 저한테 속인 거예요? 제 말에 전시 모두 어버버 하더라고요. 뭐야, 너도 몰랐어? 미쳤네. 나한텐 변호사라고 해놓고 어머님도 아들 변호사라고 저랑 수준 차이 난다고 그렇게 저를 구박하셨잖아요. 제가 더 난리치니까 전시모도 말도 못하더라고요. 세상에, 이거 나도 고소하고 싶은 판이네. 어머님이 저한테 어떻게 하셨는데요? 나까지 속여? 이거 완전 사기 아닌가요? 너 진짜 몰랐어? 몰랐으니까 어머님이 저한테 그렇게 퍼부으셔도 가만 참았겠죠. 저도 못 참겠네요. 소송 다 걸어야겠어요. 이미 이혼했는데 무슨 소송? 변호사 사칭한 건 몰랐잖아요. 어디 변호사 사무실 명함 어딨어? 나 이거 못 참아. 제 말에 전시모 시겁한 듯 말했습니다. 야, 그만해라. 나는 너한테 줄 거 다 줬는데 이제 와서 딴소리 하지 마라. 우리 서류로도 다 남겼잖아. 됐다. 그만 끊는다. 어딜 끊으세요? 저 가만 못 있는다니까요. 아, 이미 이혼하고 돈까지 줬는데 뭔 소리 하는 거야. 골치 아파 죽겠는데. 됐고 그만해라. 다시는 연락하지 말자. 하면서 끊어버리더라고요. 저도 속았다고 소송 어쩌고 하니까 시겁하면서 전화 끊는 게 너무 웃겼습니다.
행여나 제가 알았다고 하면 저도 거짓말 했느냐고 난리칠 양반이라서 제가 먼저 선수친 거죠. 수습도 안 되는 거짓말하는 송우석도 문제지만 애초에 그런 아들로 만든 건 시부모님 탓도 큰 것 같습니다. 잘난 아들, 공부 잘하는 아들, 직업 좋은 아들만 최고라고 하시니 전 남편 놈도 결국 거짓말을 하거나 아니면 상황을 못 이기고 도망을 가버리니까요. 전 남편 놈도 당장의 회피를 위해 도망을 갔지만 언제까지 숨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지 한심하네요. 저는 살면서 다시는 결혼에 대해 생각하지 않으렵니다. 재혼까지 파토가 났다 보니 결혼이라고 하면 진절머리가 나네요. 그나마 전 시모에게 받은 돈이라도 있으니 그게 위로가 되긴 합니다. 제 일과 돈만이 저를 위로해주고 구제해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남자는 거들떠 보지도 않을 겁니다. 앞으로 제 아들 잘 키우고 제 일 열심히 하면서 잘 살아보려고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